코너가 경쟁하는 뭐 실제로 표준이 성인이 1등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초코파이와 경쟁하는 다른 과자들 이런 류들은 더 경쟁이 어려워진 거죠. 뭐의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 또 하나의 환경은 뭐냐면 예전에는 누구나 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새로운 코너는 아니고요. 뭐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방송을 보고 이제 사업을 한번 하고 싶은 대한민국의 어떤 그 19살 친구가 연락을 해서 우리가 기회가 되면 한번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컨설팅 아닌 컨설팅을 해드리고 또 뭐 이제 박군이라고 할게요. 이름을 밝힐 수 없으니까 박군처럼 또 이렇게 뭐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뭐 상관없이 사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뭐 요청을 하면 저희가 좀 도움도 드리고 또 다른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뭐 방송을 보고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이런 서로 간에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을까 해서 한번 색다르게 마련해본 코너 아닌 코너입니다. 네. 잠깐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렇게 어린 분이 그런 미래에 대한 생각을 또 많이 여러 가지 하고 있어서 좀 놀랐고요. 네. 또 이렇게 와줘서 용기 내서 이렇게 또 그렇지. 정말 모르는 사람에게 연락해서 한번 만나자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어쨌든 저는 그 어떤 과정 컨택을 하고 실제로 찾아오고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된까지의 그 과정 자체를 이제 좀 뭐 빈말이 아니라 그냥 훌륭하게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사업의 첫 번째 성공의 어떤 조건들에 포함되는 게 뭐 무조건적인 성공을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얘기했었지만 적극성이에요. 예. 적극성이 없는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 예. 그런 부분에서는 박군의 어떤 그런 적극성은 높이 삽니다. 자기소개 같은 거 안 하시나요? 아, 자기소개 뭐 그런 건 필요 없고 자, 일단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네. 자, 일단 어쨌든 박군한테 제가 이제 바로 우리가 다이렉트로 뭐 어떤 뭐 코너를 짠 건 아니지만 다이렉트로 그냥 질문하고 하면은 너무 이 뭐랄까 좀 의미 없는 얘기를 산만하게 주고받을 것 같아서 박군이 생각하고 있던 어떤 질문 리스트를 제가 짜오라고 짜오는 건 그렇고 질문지를 좀 작성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박군이 작성한 이 질문지대로 제가 한번 이제 이 답변을 해볼게요. 자, 어쨌든 이게 이제 질문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 건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말을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마.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박군이 그걸 듣고 아, 얘가 개소리 하는구나. 그러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고 아, 이 말은 좀 괜찮은 것 같다. 의미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좀 리마인드 해놨다가 그걸 뭐 좀 더 발전시킨다던가 혹은 좀 공부해봤더니 아, 개소리였구나. 그것도 넘긴다던가 그렇게 하면 돼요. 중요한 건 항상 얘기하지만 또 비즈니스에서는 오픈마인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 오픈마인드라는 건 상대방의 말을 듣자마자 정의할 필요는 없는 거야. 그냥 말 그대로 한 귀대로 쭉 듣다가 그게 괜찮은 것 같으면 탁탁탁 캐치해서 내 걸로 만들고 뭐 별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반대쪽 귀로 싹싹싹 내보내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뭔가를 딱 규정해버린 다음에 아, 얘는 꼰대다. 아, 얘 말은 들을 필요가 없어. 아, 얘는 서울대 나왔어. 아, 얘 말은 무조건 들어야 돼. 그거는 아니라는 거지.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어쨌든 첫 번째가 이제 쇼핑몰을 한다고 무조건 수입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만약 수입이 있다면 어느 정도는 내가 쓰고 어느 정도는 다시 쇼핑몰을 위해 써야 되는 건가요? 이건 뭐 재투자에 관련된 얘기 같아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긴 한데 재투자라는 거는 사실 정답은 없어요. 이건 정답은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뭐 난 돈이 하나도 필요 없어. 난 무조건 내 비즈니스에 올인할 거야.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나는 비즈니스를 하는 목적이 다른 목적이 아니야. 난 예쁜 여자를 만나고 좋은 차를 타고 명품을 사고 그게 내 목적이야. 그러면 뭐 버는 돈을 다 쓸 수도 있겠지. 정답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상식적으로 얘기했을 때 비즈니스가 계속 잘 되게 만들려면 재투자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근데 내가 지칠 수도 있잖아. 그죠? 사람이라는 게 항상 뭐 아무리 의지를 갖고 있고 아무리 내가 거기에 노력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박군이 사법고시를 패스하겠다고 하루에 20시간씩 공부하겠다. 그러면 일주일만 해도 돌아버릴지도 모를 거 아니야. 그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잠도 자야 되고 가끔씩 머리 식히려면 영화도 봐야 되고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의 비율을 정해진 건 없어요. 근데 저도 2003년부터 2010년까지 7년 동안 의류 쇼핑몰을 하면서
제가 누적으로 나온 매출이 120억 정도 돼요. 120억의 매출을 했는데 저는 7년 동안 제가 급여로 가져간 소득을 총 합치면 얼마냐면 아마 뭐 한 1억 5천쯤 될라나? 그러면 이게 뭐 1억 5천이란 금액은 많아 보이지만 7년으로 나누면 얼마 안 돼요. 연 3천만 원도 안 되는 거잖아요. 37에 21이니까 2.1억이잖아요. 그럼 2천만 원이면 연 한 2천만 원 가져간 거야 나는. 평균적으로 7년 동안 연 2천만 원이면 월 180이야? 그 정도? 170? 되게 조금 가져간 거지. 매출이 120억이 나왔는데 연봉을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회사 카드 쓰셨을 거 아닙니까? 회사 카드는 물론 썼죠. 회사 카드는 썼는데 회사 카드를 통해서 뭐 기름을 넣는다거나 밥을 먹는다거나 뭐 술을 먹는다거나 했는데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내가 연봉이 2천인데 회사 카드를 연 뭐 1억씩 긁고 이러진 않았어요. 회사 카드를 초창기에는 뭐 사업이 잘 안 될 때는 뭐 1년에 뭐 3, 400 긁었을까? 근데 이제 그 긁는 액수가 점점 늘어나긴 했겠죠. 나중에 제 기억에는 뭐 2008년 막 이럴 때 매출 30억 이렇게 나올 때는 한 달 평균 카드를 뭐 한 300만 원씩은 긁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급여를 500만 원 받은 꼴이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매출이 33억이야. 근데 여러분은 한 달에 그럼 내가 그때 소득을 월급을 250만 원 받았단 말이야? 근데 그때 카드를 평균 한 300만 원 긁었어요. 그럼 내 소득은 550만 원이야. 550만 원이면 연봉 1억도 안 되는 거예요. 연봉 1억인 사람의 실소득이 670만 원이란 말이야. 그럼 내가 많이 가져간 건 아니잖아. 누가 많이 가져갔대? 아니 지금 재투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저는 길을 찾아보세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할 때 이걸 예를 들어서 반을 자른다고 봤을 때 초창기엔 준비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성수기 뭐 표현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초창기에 뭐 한 3.5년은 120억 중에서 반도 안 되는 거지 매출이. 120억의 반은 60억인데 초창기에 3.5년은 한 매출이 뭐 얼마 나왔을라나? 뭐 20억 나왔을라나? 그리고 나머지 뒤에 3.5년에 거의 100억이 나온 거죠. 근데 저는 이 초창기에는 정말 뭐 막 초기에는 월급 30, 괜찮아요. 월급 막 30만 원 받으면서 버는 걸 다 재투자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나마 이제 좀 가져간 셈인데 그래도 굉장히 조금 가져간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재투자를 굉장히 좀 많이 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러니까 이 질문의 요지는 재투자의 비율인데 저는 그 뒤에 요지를 생각해 보면 왜 이런 질문을 하신 거죠? 일단 많이 쓰고 싶어서 아니면 뭐 아니면 그 정도 어느 정도를 써야 되는지 알아야지 운영의 노하우를 알고 싶어서 뭐 이 질문의 포인트는 왜 쓰신 걸까요? 일단 제가 사업이란 걸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돈에 대한 그 개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내가 얼만큼 가져가고 얼만큼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것도 기본적인 상식이 없다 보니까 뭔가 기본적인 건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제가 나중에 스스로 정할 것 같아가지고 질문하게 됐거든요. 어쨌든 이거는 정답은 없는 거예요. 어떤 상식적인 뭐 이런 것도 없는 거고. 근데 전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월급쟁이 주변에 만약 월급 받으시는 직장인이 있다면 월급의 몇 퍼센트를 쓰고 몇 퍼센트를 모으세요라고 하면 물어보면 똑같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고 많이 모으면 좋죠. 미래를 위해 미래의 집도 살 수 있고. 하지만 많이 모으려고 내 삶을 포기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삶도 있을 거고. 요거는 좀 자기 사람마다 다른 부분 같아요. 너무 피폐해지니까 삶이. 네. 이거는 어쨌든 정답은 없는 거지만 이왕이면 많을수록 좋다. 알겠습니다. 저는 거기 그렇게 시뮬레이션 한번 답변드리고. 짜보세요. 엑셀로 이렇게 얼마 모으고 얼마 투자하고. 자, 2번 쇼핑몰을 시작하기 전에 꼭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나요? 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영상 중에 쇼핑몰 오픈 체크리스트라는 항목이 있어요. 아마 5번인가 6번 주제인데 쇼핑몰 오픈 전 체크리스트라는 제목의 그 영상이 있어요. 그걸 보면 답변이 될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여기서 사실 또 하면 시간 너무 길어지니까 그걸 한번 보시고 혹시나 그걸로 답변이 안 되면 또 메일을 주세요. 나중에 한 번 더 찾아도 상관없고 그렇게 하면 되고. 자, 쇼핑몰을 시작하고 나서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냐. 이 조심한다는 뜻은 사실 비즈니스적으로 조심한다는 건지 아니면 마인드적으로 조심한다는 건지 뭐 그거는 어느 정도 구별해야 될 것 같은데 여자 조심해야 되는데 여자.
일단 이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잘 됐을 때는 오히려 조심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을 수 있는데 안 됐을 때는 조심할 게 없는 거지. 이미 안 되고 있는데 뭘 조심해. 내가 지금 뭐 안 되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막 당장 매출은 안 나오고 접속자도 안 나오고 돈은 계속 깨지고 있는데 조심해야 될 건 이미 없는 거지. 그 안 되고 있는 상황 자체를 극복하는 게 최우선인 거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는 사실 잘 되고 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 거죠. 예. 잘 되고 있을 때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조심해야 될 것들은 뭐 이성적이지 않은 판단들. 예를 들면 뭐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가 화장품 사업을 하다가 카페를 차렸거든요. 그런 것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비합리적인 판단. 카페를 통해서 한 2억 4천을 날렸어요. 2억 4천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 예. 그러니까 왜 잘 됐을 때 그런 판단을 왜 그러면 사업을 성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아닌가,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그렇지가 않아. 왜? 사업을 성공한 거 자체가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확신을 줘. 나는 뭘 해도 성공한다. 내가 하는 건 다 성공이야. 이런 확신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성공할 거야. 왜? 지금까지도 성공해 왔으니까. 그런 전혀 논리적지 않은 논리를 스스로 생각하게 되면서 막 그게 되게 합리화가 되기 시작해. 그런 걸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네.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비즈니스, 또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의류 사업할 때도 예를 들어서 매출이 막 월 1억이 처음 넘었을 때였어. 야, 이건 나는 성공했다. 막 되게 샴페인을 되게 일찍 터트리는 거죠. 난 성공했다. 야, 대박이다. 이제 나는 이건희가 될 일만 남았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저는 그때 이제 뭐 그 의류를 뭐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뭐 아디다스 같은 그런 글로벌, 누구나 다 아는 글로벌 브랜드 의류를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것들은 미리 시즌 오더라고 6개월 전에 주문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캐탈로그를 보고, 아디다스 캐탈로그를 보고 주문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이미 막 굉장한 엄청난 바이어야. 막 내가 찍는 건 다 잘 팔려. 이런 확신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특정 제품을 딱 찍으면서 이건 대박이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아디다스 티의 평균적인 단가가 한 2만원 되는데, 직수입했을 때 한국에서 딱 통관까지 하면은 한 2만원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디자인을 딱 찍고, 야, 얘는 4,000장 정도 수입하자. 그럼 4,000장이면 8천만원이에요. 예. 월 매출 1억 정도 나오는 쇼핑몰이 한 가지 티셔츠를 8천만원씩 오더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8천만원씩 오더하는 그 이면에는 자신감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 자신감이 맞으면 좋은 거잖아. 대박인 거잖아요. 근데 그 자신감이 안 맞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비즈니스라 함은 이 잘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의 각각의 리스크가 다 따라오는데, 잘 될 때의 리스크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나는 좀 큰 의미가 지금은 없다고, 박군이 별로 알아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 잘 되게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는 없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굳이 또 말씀드리면 비즈니스 외적으로 말 그대로 이제 굉장히 거만해지는 거지. 그냥 누굴 만나도 너 뭐 동창을 만났는데 너 뭐 여보 2,000원 받냐? 뭐 이런 식으로, 야, 왜 150 받아서 어떻게 살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사실 그거는 좀 이제 뭐 저는 제 자랑하는 건 아닌데 저는 뭐 되게 좀 겸손한 편이에요. 뭐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업에 전 정말 귀천 없다고 생각하고, 사람이 100을 벌던 150을 벌던 뭐 1000을 벌던 그거에 그냥 전 맞춰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가 누굴 무시할 뭐 자격도 없다고, 뭐 교과서적인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보다 돈을 많이 벌어도 난 지금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지 뭐. 그게 뭐 중요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어쨌든 모르겠어요. 제가 흙수저로 태어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전 진짜 흙수저입니다. 전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어요.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죠, 박구는. 예. 난 집에서 태어났어. 그 얘기를 하니까 내 친구가 야, 너 진짜 흙수저구나 이러더라고. 난 집에서 갔다고, 집에서. 네 번째, 뭐 질문지 읽어주십시오. 쇼핑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몇 가지가. 무엇이 있나.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뭐
2번과 비슷한데 카테고리별로 이제 종류가 많아서 사실 이거에 대해서만 좀 얘기하다 보면 너무 많은 시간을 뭐 1시간 이상 얘기해야 되니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쇼핑몰 운영 노하우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요. 예, 그거를 한번 봐주시고 이해 안 되시면 뭐 아니면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뭐 메일이나 한 번 더 찾아오셔도 상관없고. 자, 다음 거요. 앞으로 제가 준비해야 될 것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그래가지고 예로 든 게 이제 포토샵이랑 일러스트 네. 썼거든요. 그렇죠. 포토샵, 일러스트 이런 건 이제 알면 좋은데 뭐 제가 이제 프로그래밍 랭귀지 이런 부분도 말씀드렸듯이 알면 좋아요. 알면 좋은데 사실 이거는 이제 스킬, 그러니까 기술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기술자는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알 수 있으면 알면 좋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필수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이 아니라 충분 조건인 거지.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이제 뭐 에디가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프로그래밍 했던 사람들의 어떤 특징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사회생활 시작을 프로그래머로 했어요. 프로그래머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이라는 건 뭐 박분이 이거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 GW 베이직이라고 있어요. GW 베이직이라고 있는데 뭐냐면 그냥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스타트, 아마 이거 뭐 인터넷에서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A는 뭐 원숭이다, 뭐 내려가서 뭐 이렇게 해서 뭐 아니 이렇게 마름모에서 뭐 그럼 원숭이는 뭐 인간인가 뭐 하면 뭐 이렇게 하면 yes, 이렇게 하면 no, 뭐 해서 뭐 이런 거 아마 본 적 있을 거예요. 뭐 여자랑 싸웠는데 너 내가 화나는지 알아? 그러면 뭐 yes 그럼 밑으로 가고 no 그럼 옆으로 근데 결론은 다 짜증나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거 여성 비하하는 게 아니라 뭐 그런, 이걸 뭐냐면 순서도라 그러거든요. 순서도가 뭐냐면 이게 프로그래밍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 모든 거를 이런 식으로, 이걸 구조적인 생각이라 그래요. 구조적 생각. 예. 그러니까 모든 걸 순차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위에서 쭉 아래로 내려오는 거지. 그러면서 이 마름모가 if라는 거거든요. if문? if가 뭐냐면 만약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뭐 돈이 있는가? yes. 그러면 오케이, 다음 단계. 뭐 돈이 없는가? 그러면 은행을 간다. 은행을 가서 대출이 되는가? yes. 그럼 다음 단계. no. 그러면 부모님을 찾아간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이제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은 이게 그냥 일상생활화 돼 있어. 왜냐면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좀 구조적으로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논리적이야. 이런 것들이 내가 볼 때는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볼 때 좀 좋은 것 같아. 이런 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사고를 하는 게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은데, 그렇다고 반드시 이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 뭐 참 이거는 5번에 대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거. 저는 사업적인 어떤 태도나 마인드 같은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사실 또 크게 와닿지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바로 일단 좀 작은 스킬적인 걸 필요한 준비를, 뭔가 미래가 불안하니까 우리가 뭘 하나 자격증도 따고 요즘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 뭐가 있을까? 좀 생각 좀 더 해보시죠. 뭐 언어가 될 수도 있고. 일단 저는 이제 어쨌든 세금은 꼭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세금. 세법. 세법. 세금에 대해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업을 하면 안 돼요. 예. 세금을 꼭 이해해야 되는데 세금에 대한 이해는 어렵지가 않아요. 예. 굉장히 막 무슨 세무사가 될 정도로 이해하라는 건 당연히 아니고, 이 굵직하게 뭐 부가세와 소득세, 그 다음에 어떤 뭐 그런 개념에서 나오는 간단한 세법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세금을 모르면 사업의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가 없어요. 사업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줄 알아야 사업을 할지 말지 결정할 거 아니에요. 예상해서 이게 뭐 지출이 얼마고 수입이 얼마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이익이 얼마고, 그래야 내가 여기서 세금을 얼마 내고 실제 내 이익은 얼마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돌려봐야, 그게 만약에 아예 터무니없더라도 그래도 그걸 돌려봐야 내가 이걸 해도 되겠구나,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거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위해서는 세금을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글쎄 모르겠네. 이거는 제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나중에 한번 뭐 메일을 통해서 한 번 더 답변을 드려볼게요. 뭐가 중요할까? 예.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저는 이제 학교 생활이랑 쇼핑몰을 좀 같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두 개에 대한 선을 좀 정하고 싶거든요. 잘할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들긴 했었어요. 이제 저는 고등학교 3학년, 그러니까 10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제 이걸 하기 싶다는 정말 생각을 했고 마음가짐을 해가지고 시작을 하긴 했는데 이제 이거 과연 학교 생활과 이 쇼핑몰이라는 이 큰 사업을, 아니 큰 사업은 아니지만 큰 프로젝트를 같이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뭐 같이 하는 것 자체는 뭐 어렵지 않죠. 예, 뭐든지 뭐 하려고 그러면 다 할 수 있죠. 예, 뭐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왜 같이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 박군의 생각이 무엇인가, 저는 거기 있다고 보거든요. 그냥 예를 들어서 쇼핑몰을 그냥 경험 삼아 해보고 싶다. 뭐 혹은 뭐 학교에서 어떤 뭐 예를 들면 어떤 뭐 가산점이라던가 어떤 뭐 플러스적인 요소 때문에 어떤 과제의 개념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던가 뭐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해 주거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사실 쇼핑몰을 성공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쇼핑몰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에 올인하더라도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는데 학교 생활과 병행하는 거는 사실 성공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보면 무조건 더 떨어뜨리는 거죠.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실패한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박군이 요 두 개를 왜 같이 하려고 하는지, 왜 다 잘 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생각해봐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간단하게 먼저 해볼 수는 없나? 뭐를? 뭐 시작해보는 거죠. 망해도 된다는. 그러니까 나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를 본인이 먼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왜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냥 들었어요. 문득 들었는데 그때는 이제 용기가 안 나가지고 하고 싶다는 마음만 가지고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친구들이 하고 싶은 일을 찾고 뭐 공부할 사람들은 공부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쪼여움이 있는 거예요. 쫄림이 있는 거예요. 나도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이제 대학이란 걸 지금 당장 고3에 갈 생각이 없고 수능을 준비할 생각이 없는데 그 시간 동안 내가 과연 뭘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난 그 시간 동안 롤!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공부할 동안 나는 다른 걸 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거거든요. 오버워치는 어때? 그러지 마세요. 농담이고요. 좋은 생각이에요. 저는 진짜 이거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쇼핑몰 자체를 비즈니스로 보고, 그리고 좀 금전적으로도 어떤 금전적인 투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어떤 회수, 그러니까 이익을 생각한다면 좀 이렇게 해서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가 촬영 전에 저희는 대학 진학의 권유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발표드립니다. 저희가 어린 친구의 인생을 망칠 수는 없습니다.